오케이. 자, 이번에는 비열과 열팽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여기서 이제 좀 계산 문제들이 몇 개 나오니까 잘 좀 들어줘. 우리가 그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접합되어 있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열량의 단위로는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써요. 그쵸? 여기 지금 줄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여기 지금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열량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얘기를 한다는 거. 열의 양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럼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요 기준은 이제 물로 하고 있어. 1kcal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열량을 얘기를 해주는 거냐? 1kg,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 1kg 딱 떠다 놓고 온도계 꽂은 다음에 가열을 해줘. 그때 들어간 열의 양, 1도 올라갔을 때 들어간 열의 양을 1kcal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물체가 잃거나 얻은 열량에 비례하여 물체의 온도가 변합니다. 당연히 열량을 많이 얻으면은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열량을 많이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그 관계에 대한 실험이 바로 요거야. 요걸 지금 잘 좀 이해해줘야 되는데 보면 온도 변화는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라고 그랬어요. 온도 변화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이 물 1kcal인데 얘는 1kg 물 1kg인데 얘는 1kcal의 열을 가해줬고 얘는 2kcal의 열을 가해줬어. 그랬더니 얘는 1도 오른 반면 얘는 열량이 2배 됐으니까 온도 변화도 2배가 되는 거야. 즉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합니다. 라는 그 얘기야.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거죠. 열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도 커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나와 다를 비교하자, 이번에는. 똑같은 열을 가해줬는데, 똑같은 열을 가해줬지? 근데 얘는 질량이 1kg이고 얘는 2kg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가해줬음에도 질량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야.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얘네 둘은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하는 질량이 많을수록 온도를 올리는데 같은 열량을 가해줬을 때 올라가는 온도는 당연히 질량이 작은 애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야. 이번에는 가와 다를 비교할 거야. 똑같은 온도가 올라갔죠. 그죠? 똑같은 온도가 올라갔어. 자,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가한 열량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같은 온도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열량은 질량에 비례하고요. 온도 변화가 일정할 때는 많이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만이 같은 온도 변화를 만들 수 있네요.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간단한 얘기야. 열을 많이 가해주면 똑같은 질량이었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열을 가해줬는데 질량이 작은 애가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옆에 1, 2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잠시 멈추고 풀어줘. 보자, 1번 해보자.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 이동한 열의 양, 맞죠? 열량. 그 다음에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온도 변화가 같다.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온도 변화, 맞는 말 같지만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야? 질량이죠.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야. 1kg 1도 올리는데 그렇죠. 1kcal가 필요해요. 그 다음 같은 질량의 물을 가열할 때 열을 많이 가할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는 400g, 하나는 800g이에요. 자, 10도만큼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것. 똑같이 10도까지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을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그죠? 나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죠. 가와 나중에 같은 가열 장치를 이용하여 10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을 고르시오. 온도 변화가 큰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가 나중에 10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클까요? 그러면은 질량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클까?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질량이 큰 애하고 질량이 작은 애 중에 누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어? 질량이 작은 애. 그죠? 그래서 가가 되는 거야. 1번은 나, 2번은 가가 되는 거죠. 자, 같은 가열 장치의 경우에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400g의 온도가 10도 하면 800g은 몇 도 올까요? 똑같은 열을 가해줬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400g짜리가 10도 올라갔어요. 그럼 800g짜리는 몇 도 올라갈까요? 똑같은 열을 가해줬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라고 그랬잖아.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어. 질량이 2배 커. 그럼 온도 변화는 2분의 1로 작아야지. 그래서 5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는 상식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많은 열을 가해줘야지 똑같은 온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똑같은 열을 가해줬으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자. 비열. 자, 비열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애야.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애야. 우리가 물 1kg을 1도 올리는데 1kcal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야. 내가 그러니까 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다고? 1kcal 필요하다고. 그럼 물 2kg을 1도 높이려면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겠어? 질량이 2배 됐으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지? 2kcal 필요하겠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 2kg을 10도 올리려면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겠어요? 10도 올리려면 자 여기에서 온도가 10배 증가하니까 열량도 10배 증가해야 되니까 20킬로칼로리 필요하겠죠. 2kg을 10도 올리는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요거 잘 봐. 그러면 칸이 부족하네. 어떤 X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X라는 물질 뭐 예를 들어서야 5kg이 있었어. 5kg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요거 20kcal의 열량을 가해줬더니 20kcal의 열량을 가해줬더니 이 5kg이 뭐 예를 들어서 2도 상승했다라고 하자. 오케이? 2도 상승했어. 그렇다면 5kg을 1도만 올리고 싶네. 온도 변화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열량도 반만 들어가면 되겠지? 10kcal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지. 그렇다면 5kg을 1도 올리는데 10kcal 필요하면 1kg을 1도씩 올리려면 몇 킬로칼로리 필요할까라는 그런 얘기야. 1kg을 1도 높이려면 몇 킬로칼로리 필요했어요? 5kg에 10킬로칼로리니까 1kg이면 5분의 1이니까 2킬로칼로리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이게 비열이야. 질량, 그죠?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열량. 그럼 비열이라고 하는 애는 열량을 20kcal 열량을 질량 5로 나눈 거죠. 질량과 온도 변화 2로 나눴죠. 온도 변화로 나눠주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야. 비열은. 그래서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은 1kg당 1도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냐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걸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열 구하는 식 보세요.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놓은 거죠. 됐니? 그 비열 단위 봐봐. 킬로칼로리 퍼 가로치고 킬로그램 도씨가 되죠. 오케이? 킬로칼로리를 나눴어요. 킬로그램과 도씨로. 그대로 쓴 거죠. 비열의 단위는. 이해되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물은 1이지만 다른 물질들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약자 Q, C, M, T. 비열이 C잖아요. 그래서 C는 열량 Q를 질량과 T로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열량은 Q는 GMT가 되는 거죠. 오케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열량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발표 한번. 물론 이거 비열 구하는 식도 발표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계산식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비열의 특징을 볼게요. 물질 종류에 따라 비열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1kg 1도로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비열은 물질 구분하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비열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은 1kg을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열을 많이 가해줘야지 1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겠지. 이해돼? 많은 열을 줘야지만이 1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비열이 작으면은요.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쉽게 1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야. 온도 변화가 크겠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열량을 가하면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을 가해줬어. 똑같은 질량에. 그러면 이 중에서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가 제일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야. 왜? 똑같은 열을 받더라도 쉽게 온도가 팍팍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그만 열을 받아도 온도가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봐라. 같은 질량을 같은 온도까지 높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네를 다 뭐 10도까지 높이고 싶다. 또는 1도만 높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열의 양은 비열이 큰 애가 많은 열을 줘야지 1도 올라갈 수 있잖아. 비열이 큰 애가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자, 말이 좀, 자, 상식이야, 상식.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비열이라고 하는 건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인데, 비열이 크면은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비열이 작으면은 1도 높이는데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열을 줬어. 예를 들어서 물하고 식용유를 봐봐. 물은 1도 높일 때 1kcal가 필요하지만 식용유는 0.4만 필요해. 내가 여기다가 열을 똑같이 줬을 때 1씩 소모하면서 1도씩 올라가는 게 물이야. 하지만 0.4만 가지고도 쉽게 1도가 올라가는 게 식용유야. 그러니까 식용유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됐니? 그래서 비열 구하는 식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건데 요거를 풀었으면 열량 구하는 식이 나오죠.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는 거예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일단 옆에 문제를 하고 그 다음 거 할게. 잘 모르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한번 문제를 자세히 좀 읽어보고 풀어봐줘. 그리고 풀이고 바로 가자. 자, 해볼까? 1번 해보자. 1kg 1도 높이에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고? 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열도의 양도 똑같고, 같은 질량도 똑같아요. 그럼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애는 비열이 큰 애겠어, 작은 애겠어? 그치? 작은 애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는. 그죠? 자, 그 다음에 5kg의 물질을 500kcal를 가했더니 10도에서 20도, 10도에서 20도면 몇 도 올라간 거야? 20도를 상승하는 거죠? 온도 변화를 따져주셔야 돼. 비열이 얼마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열 구하는 식, 열량을 500kcal를 질량과 5kg과 온도 변화로 20도씨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래서 5kcal per kg 도씨. 단위까지 써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해봅시다. 그래프가 같은 질량이 똑같대요. 모래, 식용유, 물을 했을 때 온도 변화가 나타냈는데 비열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봐. 온도 변화가 큰 게 비열이 작은 거야. 그죠? 비열이 작을수록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온도가. 그래서 물이 가장 큰 거죠, 비열은. 어떻게 알겠죠? 자, 그럼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인데 이 비열과 온도 변화 해가지고 나와있잖아. 비열이 큰 물질은 가열할 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야, 비열이 크잖아. 그럼 가열했을 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왜? 많은 열을 받아야지 1도 올라가니까. 식을 때는 천천히 내려가게 돼요. 비열이 큰 애는.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애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식을 때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 이 물이 비열이 좀 큰 편이야.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비열이 큰 편인데 여기 보자.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라고 그랬죠.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요거예요. 이 옆에 좀 잘 봐. 이걸 해륙풍이라고 하는데 하루 동안에 그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 바람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낮이야. 우리 왜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사장하고 물하고 누가 더 뜨겁다? 육지가 더 뜨겁죠. 왜? 햇빛에 똑같은 열을 받았지만은 모래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작은 육지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럼 온도가 높죠. 여기 따뜻한 지형에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공기가. 여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식어서 찬 공기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모이고 여기는 부족하니까 공기가 이렇게 가겠지. 그럼 땅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와요.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해풍이 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럼 밤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식겠지. 근데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더 빨리 식느냐야. 육지가 더 빨리 식을 거 아니야.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가 낮아.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 여긴 하강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육풍이 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낮에는 해 떠 있을 땐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이게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야. 그죠? 여기 해안 도시가 있고 내륙 도시가 있는데 연교차나 일교차가 해안 지방이 작아요. 내륙 지방이 커요. 우리 요즘 그 데프리카 들어가니? 데프리카? 그러니까 대구 지역 굉장히 온도가 높죠. 자,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대구 지역의 온도가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어? 거기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육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연교차, 1년 동안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바닷가에서 낮에는 비열이 작은 모래가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다. 방금 얘기한 거죠. 낮에는요 비열이 작은 모래가 온도가 더 높아. 뜨거워. 모래 쪽이 뜨겁고 바다 쪽은 시원하잖아.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람의 체온은 유지된다. 왜? 70%가 물이죠.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우리 보일러 같은 거 할 때요. 우리 물 데워가지고 난방을 하잖아요. 그 물이 열을 한번 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할 때도 물을 이용하고, 찜질팩 할 때도 그러니까 안에다 물 넣어놓고 하죠. 이 뚝배기하고 냄비 이렇게 비교해보면 뚝배기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우리가 뚝배기로 먹을 때는 어떤 거야? 오랫동안 뜨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뚝배기로 하고 빨리 식고 빨리 하는 저기면 뜨거워지는 거는 양은 냄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1번, 2번도 해보고 우리 또 채점하자. 해봅시다. 자, 잠시 멈추고 다 했죠? 오케이. 자, 1번 해보자. 1번에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더 작은 거는 바로 해안지방이죠.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방은 일교차가 커요. 그 다음 그래서 5고요. 그 다음 2번에는 찜질팩 속에 물 대신 모래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식어버리겠죠. 비열이 작으니까. 네, 틀렸어요. 그 다음 낮에는 바다의 온도가 더 높아? 아니죠. 육지 온도가 더 높죠. 빨리 뜨거워지니까. 틀렸어요. 양은 냄비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했을 때가 아니죠. 빨리 식어버리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은요. 자,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가열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온도가 낮은 바다의 공기는 하강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는 거야. 해풍이 이렇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풍. 됐니? 자, 다음 열팽창 볼까요? 열팽창. 자, 이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야. 열받아서 팽창하는 거야. 그죠? 자, 열받아서 팽창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열팽창을 보시게 되면, 물질에 열을 가하잖아. 그럼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겠어? 왜 부피나 길이가 증가하겠어? 열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자, 그 얘기야. 열을 가해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이도 길어지고 부피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면 열팽창 정도가 크고, 그 다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당연히 기체일 때가 가장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 알겠죠? 고체도 열팽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받으면 이렇게 길이나 부피가 증가를 해요. 액체도 그래요. 액체도 열받으면은 이렇게 서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체의 열팽창 같은 경우에 배웠죠. 가열했더니 부피가 팽창하고 냉각했더니 부피가 감소하고. 샤르르 법칙 기억나야 돼. 샤르르 법칙에서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뭐 1도 올라가는데 팽창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또 1도 내려가는데 그 부피가 감소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그게 샤르르 법칙이었죠. 근데 고체나 액체는 종류에 따라서 팽창 정도가 달라요. 자,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 첫 번째, 바이메탈이라는 거. 이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별표 딱 한 번만 좀 해줘.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장치라 그랬잖아. 열팽창 정도가 차이가 큰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금속은 열팽창이 잘 안 되고 어떤 금속은 열팽창이 잘 되고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애를 붙여놓고 밑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을 붙여놨어.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팽창 정도가 큰 애가 길어질 거 아니야. 근데 붙여놨잖아. 얘는 길어지려고 하는데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지겠죠. 어느 쪽으로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려는 애와 길이가 잘 길어지지 않으려는 애가 있으면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제 냉각을 할 때 보게 되면, 자, 냉각할 때는 이번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많이 수축을 하게 돼요.
많이 수축을 하니까 이쪽이 짧은 거지. 그래서 짧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열할 때는 이쪽이 짧은 거지. 그래서 짧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요.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를 잘 좀 보셔야 돼. 자, 바이메탈 언제 쓰느냐인데, 바이메탈을 쓸 때는 언제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뭐 경보가 울려야 될 때 이럴 때 쓰는데 화재 경보기, 온도 조절기, 다리미, 전기전자, 전기밥솥 등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왜? 일정한 온도를 계속 맞춰줘야 될 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열이 됐어. 그러니까 스위치 딱 연결해서 막 전류가 흐르면서 뜨거워질 거 아니야? 뜨거워지다 보면은 얘가 가열되니까 바이메탈이 위로 이렇게 됐네? 자, 얘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가 길이가 짧고 여기가 밑에가 길이가 길다는 뜻이죠. 그럼 밑에 쪽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지금 스위치랑 이렇게 서로 떨어지지?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안 흐르면 어떻게 돼? 냉각되지? 냉각되면은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또 접촉돼. 접촉되면은 또 전류가 흐르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온도가 되면은 떨어졌다 붙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럴 때 많이 쓰여요. 화재 경보기도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났어. 뜨거워졌어. 뜨거워지면은 이번엔 얘가 가열됐을 때 서로 붙는 쪽으로 지금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가열됐을 때 붙는 쪽으로 휘어지는 쪽으로 스위치가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럼 경보가 울리게끔 하는 거지. 자, 현상들 보시게 되면 여름철에 전깃줄이 이렇게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해지는 거 본 적 있죠? 여름철에 축 처져 있다가 겨울 되면 팽팽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열팽창 때문에 그래요.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러니까 이거 해본 적 있나? 차가운 유리컵에요. 뜨거운 물을 갑자기 확 부으면 유리컵 확 깨져버려. 왜냐면 안쪽이 팍 하고 뜨거운 물이 닿으면서 팽창이다 보니까 바깥쪽보다 먼저. 그래서 깨져버립니다.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 이렇게 높이가 여름이 더 높아요. 팽창해서. 자, 다리나 철로 만들 때 이렇게 이음새를 만들어줘. 그게 왜 그러는 거야? 팽창했을 때, 그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연결해버리면은 팽창하게 되면 그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다리 만들 때라든가 철로 만들 때 이런 꼭 틈을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 전철 타고 갈 때 보면 덜컹덜컹 하는 부분이 바로 그 틈이에요. 음료수 보면은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비워놓죠. 이것도 역시 열팽창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가득 채우지 않아요.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요.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는 열팽창 정도가 굉장히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 정도가 일정해서 온도계로 그래서 쓰이는 거야. 우리 가스관이나 송유관 보면 이렇게 구부러진 데가 있어.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 너희들 충치 치료할 때 보면 아말감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아도 뜨거운 거 먹었다가 차가운 거 먹었다가 하면 팽창했다, 수축했다는 거든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옆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343쪽 문제 풀어주세요. 다 했죠? 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1은 열팽창이죠. 열팽창. 그 다음 2번에는 입자부동이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휘어지는 거 바이메탈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2번 잘 보세요. 가열냈더니 A 쪽으로 휘어졌죠. 그럼 열팽창, 그러니까 A와 B 중에 누가 더 길다는 뜻이냐? B가 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B가 열팽창이 더 잘 되는 애란 얘기죠. 냉각하면 어느 쪽으로? B 쪽으로 휘겠죠, 이번엔. 왜냐면 냉각하면은 열팽창이 잘 되는 애가 더 많이 수축하기 때문에 짧아지니까. 그죠? 자, 3번의 1은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지죠. X. 2번은 O, 3번은 X. 주유할 때 밤보다 낮에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밤이 되면은요. 기름의 열 팽창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양으로 따지잖아. 우리 주유할 때 리터로 따지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이 똑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4번에 O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44쪽에 보시게 되면 질량이 같은 두 액체의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물과 식용유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100g 100g이야. 물 100g, 식용유 100g 넣고 똑같이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의 온도 변화 보세요. 그 다음 식용유 온도 변화 보세요. 그래프로 따져보시니까 자, 보면은 식용유는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누가 더 많겠어요? 똑같은 온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도를 만들려고 해. 식용유는 2분까지만 가열해야 되지만 물은 5분까지 가열해야 돼. 즉 열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같은 온도까지 올리려면. 그 얘기는 이제 물의 비열이 식용유 비열보다 더 물의 비열이 크다는 얘기죠. 자, 고체와 액체 열팽창 정도 비교하는 건데요. 이런 실험을 해요. 그래서 금속 막대를 이렇게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준비하고요. 끝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는 거. 바늘을 밀어내는 거야. 그럼 많이 밀어내는 게 많이 팽창했다는 얘기지. 똑같이 가열했는데 바늘이 이렇게 밀어지는 정도가 알루미늄실이 커요. 그 얘기는 열팽창이 알루미늄실 많이 일어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액체 열팽창 보시게 되면은요, 에탄올과 물을 똑같이 뜨거운 물에 딱 넣었을 때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간 거 보이죠? 처음 온도는 같았는데 나중 온도 보면은 에탄올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열팽창이 에탄올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우리 문제가 29문제네. 349쪽까지 우리 또 풀어보고요. 여기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산 문제들 해보시고 잘 모르겠는 거는 설명 들으면서 다시 풀이 보시고 하세요. 일단 먼저 잠깐 멈추고 풀어주세요. 자, 했죠. 볼까요? 꼭 다 풀고 설명 들으세요. 모르겠는 거 별표 쳤다가 설명 들어주시면 좋겠어. 자, 1번부터 얘기하자. 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예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는 비열 단위야.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이동한 열량, 그쵸? 이게 열량의 정의예요. 니은 맞고요. 디귿 외부 열체비 없으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가잖아. 그럼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 얻은 열의 양은 같아야죠. 디귿도 맞아요. 리얼의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질량이 작을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질량이 작으면은 적은 열량이 필요하죠. 그죠? 리얼은 틀렸어.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2번에 알 수 있는 사실 물어봤는데 2번에 물질의 온도 변화는 가해준 열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질량이잖아. 열을 많이 가했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2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야. 자, 3번에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바닷가에서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운 것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비열이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4번에는 자, 옳은 것은 4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물은요 비열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4번.
자, 그쵸? 그래서 비열이 제일 큰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는 비열이 큰 게 똑같은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10도씨 식용유 500g의 온도를 40도로 높인 데 필요한 열량. 자, 열량 구하는 식이 뭐였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였죠. 식용유네요. 식용유 얼마예요? 0.4죠, 비열이. 그러니까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질량 근데 500g이잖아. kg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0.5kg 곱하기 온도 변화가 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5번에 2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쏘리. 5번에 얘들아 이거 잘못했지 지금 내가 10도에서 40도 가는 거네요. 그죠? 문제를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몇 도? 30도. 그래서 여기 30도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2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6번에는 5kg인 어떤 물질의 온도를 10도를 높이는데 10kcal 열량을 가했다. 비열 구하는 식은 뭐였어요? 열량 곱하기 얼마야? 100kcal를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줘야 되죠? 5 곱하기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계산하면 얼마? 2kcal/kg 도씨가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7번에는 자, 3번 동안 했더니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높아요. 질량 같네요. 똑같은 열량도 같네요.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식용유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건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물이 더 오래 걸리겠죠. 비열이 크니까. 그 다음 디귿에 식을 때 물이 식용유보다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진다. 그건 아니죠. 물이 더 천천히 식는 거예요. 식용유가 더 빨리 식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8번에는 A와 B의 비열의 B는 몇 대 몇일까요? 그랬네. 자, 비열이 큰 애는 온도 변화가 작고 비열이 작은 애는 온도 변화가 크고 A는 온도 변화가 몇 도? 30도 변화됐죠. 10에서 40이니까 B는요. 20도 변화됐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3대 2네요. A 대 B가. 그죠? 근데 질량도 같고 불꽃 세기도 열량도 같아요. 그죠? 질량도 같고 그 다음 열량도 같아요. 그렇다면 비열은 몇 대 몇일까요? 이 얘기야. 비열 구하는 식이 뭐야? 열량을 Q를 M과 T로 나눈 거죠. 즉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대 2분의 1, 즉 2대 3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비열은 2대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에는 1번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되니? 온도 변화를 먼저 찾고요. 온도 변화가 3대 2네요. 그럼 비열은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거야. 반비례 관계. 그래서 2대 3이 된다라는 거야. 자, 9번에는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비열이 오히려 작다는 얘기죠.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10번에는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보시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높아지는데 외부 열집이 없다면 뜨거운 물이 잃은 열의 양과 차가운 물이 얻은 열의 양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평형 상태가 됐을 때 온도가 몇 도? 30도겠죠. 그 다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뜨거운 물이 지금 60에서 30이니까 30도 내려갔죠?
근데 얘는 10도에서 30이니까 20도 올라갔죠? 온도 변화가 뜨거운 물이 더 컸죠? 그럼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적다.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이 더 적어? 온도 변화 보세요. 얘는 30도, 얘는 20도. 근데 비열 똑같죠? 물이니까. 그 얘기는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다는 뜻이지.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지.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큰 거야, 지금. 뜨거운 물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뜨거운 물의 양이 300g이라면 이동한 열의 양은 9kcal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열량.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물의 비열은 1이잖아. 비열 곱하기 질량 0.3이고요. 온도 변화 30도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9kcal.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야, 이거.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텐데. 온도 변화가 클수록 똑같은 열량과 똑같은 열량을 가해줬을 때 온도 변화가 클수록 질량이 작다라는 거 기억해줘. 비열도 갖고 그랬을 때는. 11번에 원인은 3번이죠. 바다와 육지 비열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 12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냉각수는요, 비열이 작은 애를 쓰면 안 돼. 비열이 큰 애를 써야 돼. 그죠? 열을 많이 머금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번. 그래서 냉각수는 비열이 커야 돼. 그래서 2번이야. 냉각수는 온도 변화가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 13번에 옳은 것은 2번에 치아와 열팽창과 비슷한 재료를 쓰겠죠. 그 다음 쭉 가서 5번에 물질이 열을 받으면 입점로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한다. 그래서 2번, 5번이 옳은 거야. 14번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4번이죠. 금속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왜? 바늘이 밀어진 정도가 다르니까. 15번은 자, 요것도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팽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는 애가 팽창하면은 이렇게 커져요라고 이런 식으로 커져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면 안 돼. 가운데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도 바깥쪽으로 팽창해요. 이해돼요? 얘도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얘도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얘도 바깥쪽으로 팽창해야 돼. 왜 그럴까? 팽창하면 이렇게 퍼져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얘도 이쪽, 얘는 저쪽으로 가야죠. 라고 하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바깥쪽으로 가야 돼. 왜? 팽창이라는 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죠? 여기 있는 입자와 여기 있는 입자가 사이가 멀어져야 돼.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멀어지는 쪽으로. 얘도 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15번은요, 1번이라고 해야 돼. 바깥쪽 원, 안쪽 원 다 커져요. 자, 16번 볼까요? 16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이거 뭐, A, B, C, D, 지금 액체에 따라서 팽창되는 정도를 보는 거죠. 그죠? 3번. 그 다음,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D네요. 그러니까 팽창 정도가 D가 제일 크겠네요. 3, 4번. 자, 그 다음 17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처음 높이, 낮은 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딨어? 가한 열량이 같다면 액체 종류에 관계없이 유리가 따라 올라가는 액체 높이는 일정하다. 아니죠. 종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야지. 왜냐하면 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그죠? 오케이. 그런데 4번을 한번 보자. 일단 옳지 않은 답은 5번이야. 5번 옳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이 중에서 4번 보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4번 설명은 뭐냐면 유리관 속 액체가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열을 하게 되잖아.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유리관도 팽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삼각 플라스크랑 유리관도 열받았으니까 팽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팽창되는 정도만큼 물이 살짝 내려가. 그러니까 여기는 액체가 살짝 내려가. 그 얘기야. 약간 낮아졌다가 그 다음 액체 팽창하잖아. 액체 팽창되는 정도가 더 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고체가 먼저 팽창됐어요. 그러니까 고체가 먼저 열받았으니까. 그래서 고체 부피가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얘가 살짝 내려왔는데 액체도 팽창하니까 그 팽창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올라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18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4번 해보자. A가 B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니죠. A의 팽창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자, 19번에 이게 화재 경보기야.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고 있었어. 열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열 받으면 이쪽으로 휘어야 되겠지? 그럼 구리하고 철 중에 누가 더 팽창 정도가 큰 거야? 구리가 큰 거야. 그래서 고체의 열 팽창을 이용하는 바이메탈 얘기 구리 열 팽창 정도가 철보다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휘어서 얘가 접합되면은 뜨거워져서 접합되면은 전류가 흘러서 종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고 열 받으면 구리 쪽이 아니라 철 쪽으로 휘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접합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네. 23번은요. 이건 쉽죠? 한번 낮보다 기온이 낮은 밤에 이득이다. 이거 고체가 아니라 액체에 대한 얘기죠. 주유니까. 그죠? 나머진 다 고체예요. 그 다음 21번에 병을 가득 넣지 않고 이쪽에 빈 공간을 그래 액체 열팽창 때문이지 액체 열팽창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에요. 22번에 낮보다 밤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액체가 낮에는요 그 기름이 부피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밤이 되면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밤에 넣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팽창에 대한 설명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여기 지금 3번 보세요. 3번은요. 이 금속 의자하고 나무 의자하고 누가 더 차갑냐?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열 전도에 대한 얘기죠. 팽창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예요. 자, 서술형은 각자 채점을 해주세요. 각자 채점 해주시고 모르는 건 카톡으로 질문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